지혜의 곳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납부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령 1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만약 이 변화를 놓치고 800만 원 공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돕고 주택 처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여러 변화를 담았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의 소득 요건 상향과 함께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800만 원 공제 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2027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지금 종부세 변화에 주목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14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2027년부터는 이 소득 요건이 총급여 8천만 원으로 상향 확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고령 1주택자가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납부 유예 제도와 함께 2027년 종부세 계산 시 적용될 수 있는 800만 원 공제 한도를 모르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 운용 전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800만 원 공제 한도는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2027년 종부세 개편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핵심은 바로 800만 원 공제 한도입니다. 이 공제 한도는 고령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때 특정 조건 하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800만 원 공제는 납부 유예를 신청한 고령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택을 팔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는 고령층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 1주택자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며 보유주택의 종부세가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기존에는 이 1천만 원을 당장 납부해야 했지만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800만 원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유예 세액이 줄어들거나 특정 조건 하에 세금 부담 자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단순히 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고령층의 주택 보유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800만 원 공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령 1주택자여야 합니다. 둘째, 납부 유예 소득 요건인 직전 연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이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는 아직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공제 한도를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공제 한도를 놓치지 않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세금 폭탄을 피하고 800만 원 공제 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소득과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종부세 납부 유예 소득 요건이 총급여 8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자신의 직전 연도 총급여나 종합소득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납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 처분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돕기 위해 지방이주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2027년에는 50%, 2028년에는 30%로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 시 양도소득세 최대 1천만 원 감면 혜택은 202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처분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800만 원 공제 한도는 납부 유예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택 처분 계획과 함께 이 공제 혜택을 어떻게 받을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특히 800만 원 공제 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는 세부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자산 현황, 소득, 그리고 주택 처분 계획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7년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인 납부유예 소득 요건 상향과 800만 원 공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소득과 자산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27년 세제 개편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작은 관심과 준비가 미래의 큰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생활 지혜와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